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강 세로 긋기입니다. 종이를 한번 다시 접는 걸 연습해 볼까요? 반을 이렇게 접습니다. 꼭꼭 접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보면 안 보이더라고요. 위를 한 2cm 정도 남기시고 접고, 또 반을 접으시고, 이렇게요. 꼭꼭 접으셔야 돼요. 한 번 더 접으시고, 반을 펴서, 한 다음에, 끝부분을 요 한 칸 넓이만큼 접으십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줄을 사용하는 거지 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줄을 7개만 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접은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충분하게 이용하셔야 돼요. 7개를 점을 찍으셔서 보이게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운데 거는 안 쓴다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7개요. 7개를 쓰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 시간인데도 붓을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을 따뜻했어요. 붓은 한 번 쓰고 나면은 반드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흐르는 물에 빨아야 됩니다. 빨아서 그늘에서 말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에 악효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썩어요. 썩으면은 이 털들이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쓰고 나면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빨아서 그늘에서 꼭 말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붓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구부러진 경우. 그때는 이제 붓이 갈라지는 원인이 되니까 머리빗으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란히 빗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세로획을 그어보겠습니다. 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가로획이나 마찬가지예요. 방향만 위아래로 가는 거예요. 상하로. 다시 해보겠어요. 여깁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깁. 들어서 세운 다음에 뒤집어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들어서 세워서 회봉. 이렇게 하는 거죠. 여깁, 3절, 회봉, 중봉. 4가지를 한꺼번에 연습한다 그랬어요. 다시요.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여기 들어서 뒤집어서 눌러서 하나, 둘, 셋, 들어서 세워서 회봉. 이렇게요. 가로획보다도 세로획에 조금 더 힘이 들 거예요. 익숙해지려면 많이 하는 수밖에 없죠. 추사 선생은 추사체가 나오기까지 보통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추사 선생은 스스로 친구에게 들은 편지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글씨를 쓰는데 벼루를 갈아서 10개를 구멍을 냈고 붓을 1000개를 몽땅 붓을 만들어 놓으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추사 선생은 제주도 유배를 가셔서 평소에는 하루 종일 글씨를 쓰셨고 몸이 아파서 불편할 때도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쓰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추사체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좋은 건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이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문을 배우려면은 맹자 천독을 하면은 배울 게 없다. 문제가 저절로 트인다는 얘기죠. 맹자 천독이라는 거는 천독이 사실은 그걸 쉽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읽어도 1000번 읽으려면 3년이 걸립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 읽겠어요? 그만큼 많이 수없이 반복을 하라는 뜻이죠. 글씨도 마찬가지죠. 반복. 그래서 글씨 쓰는 거에도 법첩, 그러니까 가령 한 예기비라든가 난낭비라든가 비문을 탁본해 놓은 걸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걸 법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법첩을 100번만 쓰면은 배울 거 없다는 거죠. 거기서 스스로 터득이 된다는 겁니다. 법첩을 100번 써라. 근데 법첩을 하루에 한 번씩 쓰면은 100일이 걸린다는 얘기고, 그 하루에 한 번씩 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쓰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줄도 많이 그어보셔야 익숙해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깁을 해서, 들어서, 뒤집은 다음에 탄력으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들어서,
들어서 세워서 해봄. 이때 붓이 꼬이면 안 된다 그랬죠. 중봉이 되려면 꼬여서는 안 돼요. 이 핵과 붓의 털이 평행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행이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으셔야 돼요. 평행을 만든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여기에서 들어서 뒤집었어요. 만약에 이게 중봉이 안 됐으면 다시 뒤집은 다음에 또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옆에 붓 모양을 보면은 아마 그쪽에서 보시니까 S자로 보일 거예요. 이게 탄력, 그 S자가 튕기는 탄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S자 같죠? 그게 탄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한번 더 해볼까요? 위에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들어서 뒤집은 다음에 내리고 다시 3절 간 다음에 들어서 세운 다음에 해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보면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여기 들어서 뒤집어서 중봉 만든 다음에 하나, 둘, 중봉이 안 됐으면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하면 중봉이 돼요.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들어서 세워서 해봄.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을지도 몰라요. 가로액을 이미 연습하셨잖아요. 세로액은 조금 어렵긴 한데 연습하시면 돼요. 다시요. 여기 들어서 뒤집은 다음에 중봉으로 하나, 둘, 셋. 들어서 세워서 해봄. 해봄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로액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장 이상을 연습하시되 한꺼번에 10장을 하실 게 아니고 하루에 2-3장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모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로 했고 일본에 세로 했. 그 중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봤을 때 야 이게 좀 잘 됐다. 그거 한 장씩만 꺼내서 옆에 어디다 모으세요. 나머지는 버리시고 한 장씩이요. 계속 모으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중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걸 아시게 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이 발전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는 거는 느린데 눈으로 글씨를 보는 능력은 앞서가요. 눈은 빨리 가는데 손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고 스스로 자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한 장씩 모아놓고 보면 아 이때는 내가 줄었는데 이 정도였구나. 그런데 글씨 쓰는데 이만큼 발전했구나.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세로액 위아래 상하로 가는 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